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하여 억지로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의 결심이 2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의 결과는 3월 말 정도에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유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출마를 막으려는 내란 세력들의 갈라치기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러한 걱정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의 신경 안정제이시죠.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변호사의 깔끔한 정리가 있었는데 같이 보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임종석 전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전 실장이라든지 네. 김두관 전 지사라든가 그렇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 전 지사. 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데 이 갈라치기가 폭발할 시점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치기가 먹힐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빨리 이거 김을 빼야 되는데. 2심 유죄 선고지. 유죄 선고라고 한다면 무죄가 나면은 아무 문제 없고. 이재명 대표는 부스터를 달고 날아다니겠지. 그냥 뭐 날아다니는 거지. 그러면은 뭐 갈라치기 시도도 먹히지도 않고 그럴 거니까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네. 유죄 선고가 나면 그 유죄 선고를 기화로. 이거를 이제 사법 지렛대 삼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내가 대선 주자로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은 내분이 막 생기고 그거를 언론이 증폭시키면서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김을 빼야 되는데 다들 안 해. 우려를 안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저는 그겁니다. 우려를 안 하는 게 우려스럽다. 우려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 왜 안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걸 다루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거든. 다루기만 해도. 이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헌 세력이잖아요. 네. 호헌 세력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목표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내란의 완전 진압. 네. 그렇지. 이 목표고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내란 세력이 또 집권을 하면 내란 청산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모두의 공통 목표는 내란의 완전 제압을 위한 조기 대선 승리.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심플해. 이제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 목표인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그게. 있겠죠, 당연히. 그 권리야 누구한테나 있는 거지. 정치하는 그건 사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내 손으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네. 어떤 욕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원칙을 이재명 대표는 2021년도인가에도 대법원 가서 깨져와가지고 한번 살아났잖아요. 예, 진짜 드라마. 항소심까지 당선 저 피선거권 상실령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깨져온 거 아니에요. 드라마죠, 드라마. 네. 그래서 한번 살아난 전력이 있어요. 네. 그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또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가능성이 이번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항소심에서 뭐 당선 무효형 또는 뭐 피선거권 박탈이 따르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법원 가서 또 싸워야 돼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기소가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공작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그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은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하는 거죠. 출마하죠,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기소가 중단이 돼요. 그거는 기소를 못해요. 대통령이 돼 있는 동안은. 불소스 특권 예, 불소스 특권이 있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대통령이 당선돼.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이 당선되는 그 다음날 취임이잖아 지금. 되면, 취임하면 그러면 내란 외환을 빼고는 기소를 못해. 아니죠. 이거는 기소가 재판이 된 진행 건이잖아. 스톱이야 스톱. 예? 재판이 스톱된다고? 예, 재판이 스톱돼요. 임기 마실 때까지. 에? 진짜로? 예, 임기 마실 때까지 재판이 다 스톱됩니다. 그걸 둘러싸고 또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해대는데 네. 이 불기소 특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는 뭐냐하면 국가 주권의 상징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이 최고 통수권자에게는 네. 이 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범죄
아니고 취임 전의 여러 일로 인한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권 재민이라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퇴임할 때까지 스톱됩니다. 모든 소수 절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면 저는 그 재판은 스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헌법의 너무 원리에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다 스톱돼.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야 그럼 뭐 2심까지 뭐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 그건 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일보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이재명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칼럼을 써요. 뭐 그런 건 그 얘기는 하겠지.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 어느 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이런 분들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네 이재명이 내보내면 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네 이재명 지지하지 마. 이 시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 근데 공격. 다행스러운 거는 조선일보를 안 봐. 그런 공격. 네. 그런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돼요.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돼요. 출마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0%예요. 0%. 그거는 0%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도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선배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재판은 자동정지.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꼭 이재명이어야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많아 보이던데요. 다 나와 지금. 많아 아니 우리 최강욱 보이던데요. 의원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분. 아니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자격이 감정이입을 됐다면. 해서 네. 빙의해서 박탈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다. 이재명보다.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할 자신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혹시 속으로 그 전까지 가능성이 0%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 나오고 나서 내가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크면 클수록 저 여기 있어요 계속 소리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네 정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사람 안 돼. 이재명을 공격을 하겠지. 이재명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5% 그렇죠. 이상이 압도적 이재명을 지지를 지지하고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네 지지해주기 에이, 이런 아니죠. 아니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네. 대선에 나가고 싶어. 싶어. 그리고 내가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네. 이재명도 좀 뭔가 지금 위험해. 뭐 위험해. 내 입장에서는 그냥 사법 리스크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그러면 나는 딱 나가서 네.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뭐라고? 이 내란 진압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번 좀 맡겨주십시오. 아니야. 아니, 싫은데? 아니, 어때?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고. 조금 나. 제가 이재명 대표가 좀 밖에 안 대통령이 돼.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네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그렇게 한 게 나를 정상이지. 점지해주게.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그러니까 정상은 그렇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었는데? 정치를 안 할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가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는 말하는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것은 내란범의 언어다. 어.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 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 거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맞아요.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없애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군사력으로. 그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매우 그것이 동의합니다. 맞아요. 내란이 소를 훔치는 거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건 최소한 닭을 훔치려고 한 거라고. 네. 동일한 행위예요. 네. 따라서 우리는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면 안 돼.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 행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야 돼.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야. 그렇지. 어. 그게 정상.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별일 없이 출마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거 나는 장관하면 돼. 잠깐 만약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사람은 열심히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중에 사람으로 누구한테 하죠. 펴줄 것 같아? 두 번째 사람. 그러네. 유시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 그럼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이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로.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 뭐 윤리적으로 뭐 틀렸다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상황이 변했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지. 이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 상황이 아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그렇지. 비상시국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아.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나는 그 지난번 총선 때를 생각해봐요. 작년 총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윤석열의 무능과 횡포와 이 부패가 극에 달했잖아. 네. 그게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체포동의안에 몰래 네. 가표 찍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게임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극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강도가 더 높아 지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안 돼.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아니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